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김두리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번에 석박공학과정 6기에 들어가는 정의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연구를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스톰 연구실에서 어떠한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목차고요. 저희 연구실은 삼성전자 설비기술연구소, 그리고 반도체연구소, LG생활건강, MD문 바이오니아 등 다양한 회사와 산학협력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산업체나 대학들과 같이 많은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들은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 중에서 저널의 커버 이미지로 선정된 것들인데요. 이 커버 이미지들이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어떠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하나로 모아봤습니다. 현미경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의 종류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형광 현미경을 더욱 전문으로 다루고 있고, 그와 이제 여기서 더욱 발전된 형태의 현미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논문을 소개하기 전에 스톰이 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광학 현미경은 아베의 회절 한계 이론에 의해서 약 200에서 300나노미터 정도의 해상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다양한 초고해상도 현미경들이 등장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스톰이라고 하는 현미경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스톰은 스토캐스틱 옵티컬 리컨스트럭션 마이크로스코피의 약자로 전구처럼 항상 켜져 있는 현광체가 사이올이 포함된 용액과 같이 존재를 하게 될 때 이제 레이저를 맞게 되면 켜졌다 꺼졌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포토 스위칭 현상을 이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현광체의 중심점을 모두 하나로 모아주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묘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게 됐을 때 레터럴로는 약 10나노미터, 엑시얼로는 약 20나노미터의 해상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2014년에 노벨상을 받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의 에펠탑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맨 왼쪽은 실제 에펠탑의 골격 구조이고, 두 번째는 형광이 켜져 있을 때의 에펠탑의 이 야간 개장했을 때의 구조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실제로 포토 스위칭 화이트 에펠탑이라고 불리는 에펠탑의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게 되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이 이제 화이트 에펠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중심점을 하나로 계속 모아주게 되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 일 없이 실제 에펠탑의 골격 구조에 가까운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스톰을 활용해서 저희 연구실은 화학적으로는 단일 분자 분광, 그리고 메커니즘 분석, 센싱이나 가우시안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 물리학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고분자와 같은 이런 나노 재료들, 그리고 AI를 이용한 이미지 프로세싱 등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바이오 연구도 이제 혈소판이나 피부 미생물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계속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논문으로 나온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톰을 활용을 해서 처음으로 반도체 이미징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반 현미경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반도체 구조가 이렇게 스톰을 활용했을 때 잘 분리된 나노 패턴 구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 이를 활용한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스톰으로 반도체 이미징을 할 때 계략도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인데요. 위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레이저에서 나온 빔이 이제 많은 렌즈와 미러들을 거치게 되면서 반도체 기판에 도달을 하고, 이를 통해 이미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용한 반도체 기판은 이제 바닥 부분이 SiO2,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Si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반도체 스톰 이미징을 하기 위한 단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SiO2와 Si 각각의 부분에 형광체를 이제 스페시픽하게 레이블링 해주는 단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SiO2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옥사이드 아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폴리엘 라이신이라고 하는 PLL은 이제 pH가 7 정도에서 양전하를 가지는 하이드로필릭한 아미노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SiO2 표면의 음전하와 PLL의 양전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전하 간 상호작용을 통한 코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높은 pH에서 음전하를 가지는 이제 BSA라는 물질에 이제 형광염료를 붙이게 되어 있는 것들을 레이블링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SiO2에만 스페시픽하게 붙일 수가 있게 되고, 반대로 Si 같은 경우는 SiO2보다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나피온을 코팅을 하고 이제 그 위에 낮은 pH에서 양전하를 가지는 BSA에 붙인 형광염료를 레이블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왼쪽 이미지처럼 각 패턴 크기에 맞는 SiO2 그리고 SI를 3D 스톰 이미징을 할 수가 있었고, 위에서 밝은 부분이 SiO2, 어두운 부분이 SI고 밑에 부분은 이제 반대가 되게 될 텐데요. 오른쪽 그래프처럼 각 패턴의 실제 크기에 맞게 잘 이미징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방법 외에도 기존 논문 등을 참고해서 APTES 방법을 사용한 이 스페시픽 레이블링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톰 이미징을 했을 때 굉장히 퀄리티가 좋지 않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로컬라이제이션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스톰 이미징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 결과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한 방법이 굉장히 더 스페시픽하고 이미지의 퀄리티를 높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pH 변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는지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실 pH 변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하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할 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pH, 이 솔루션에 따른 pH에 따른 이미징 변화도 측정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그 결과를 보았을 때 PLL은 pH가 낮아질수록 더욱 양전하를 가지고, 나피온은 pH가 높아질수록 더욱 음전하를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스톰에서 이제 더 많은 로컬라이제이션을 가시는 이미지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3D 스톰 이미징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정말로 SiO2 그리고 Si 부분인지를 잘 이미징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현미경과의 코릴레이티브 이미징을 통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동일한 위치, 동일한 기판에 동일한 위치, 동일한 부분을 스톰과 SEM이라는 전자현미경으로 각각 촬영을 했을 때 이것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었을 때 가운데 있는 이 코릴레이티브 이미지처럼 아주 잘 매칭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된 크기 또한 아주 잘 매칭된다는 것들을, 이 나노 패턴의 크기가 잘 매칭된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톰과 SEM에서 동시에 보이는 이런 나노 파티클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SEM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컨트라스트가 낮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면, 이제 스톰과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싱글 몰레큘에 대한 하이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 나노 파티클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스톰에서 이런 나노 파티클을 관찰을 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형광염료가 뭉친 것인지 이 어그리게이션 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반도체가 이제 일반 커버글래스, 이제 커버글래스라고 하는 커버글래스 위에 형광염료를 스톰 이미징을 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때 로컬라이제이션이나 이제 지름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SEM과 이 지름의 크기를 비교를 했을 때 한 4-5나노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훨씬 더 작은 나노 패턴을 가지는 기판에서 3D 스톰 이미징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크기는 스페이싱이 약 한 50나노미터에서 한 300나노미터에 이르는 수준으로 상당히 작은 크기인데요. 하지만 이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부분이 이 이전 기판과 다르게 SiO2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스페시픽한 레이블링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3D 스톰 이미징을 통해서 이제 Z에 따른 섹셔닝을 진행을 했고, 가장 윗부분만을 관찰을 하는 것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전체에 대한 이미지고, 이 부분이 가장 윗부분에 대한 3D 섹셔닝을 진행한 이미지인데요.
이제 SEM과 동일한 한 배율 정도로 관찰을 해봤을 때 스톰 이미지로도 굉장히 잘 관찰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해상도 한계가 있는 현미경 등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3D 스톰 이미징을 통해서도 굉장히 잘 이미징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작은 기판까지도 이미징이 된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바이오 물질을 이미징할 때 많이 사용되는 스톰 현미경을 제가 처음으로 반도체에 적용을 해보았고요. 기존 광학 현미경과 SEM에서는 불가능했던 이제 메테리얼에 스페시픽한 3D 스톰 이미징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로 기존에 스페시픽하게 붙일 수 있는 이제 LPTES 방법을 사용한 것보다 우리가 사용한 방법이 훨씬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케미스트리 오브 메테리얼 저널의 커버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고, 삼성전자 설비기술연구소의 산학 연구를 같이 하면서 국내 총 3건의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되었고, 저도 운 좋게 이제 삼성전자 박사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는 이제 기쁨까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 조금만 자랑을 하고 넘어가면, 사진에는 이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다들 화목하고 자유로운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항상 저희와 가까이서 소통을 해주시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시는 이제 연구 복지가 최고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언제든 연구실 문의 주시면 이제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사건이 있나요? 그 연구하면서 이제 연구가 끝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 연구를 이제 삼성전자 설비기술연구소와 산학협력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뭐 다양한 에피소드도 있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논문이 저널에 게재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게재되기 전까지는 이제 긴 시간이 걸리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마지막에 게재된 케미스트리 오브 메테리얼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고, 저널 커버 이미지까지 선정되는 결과도 얻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아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대학원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비관적인 태도를 조금 버렸으면 한다는 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실험이든 스포츠든 아무래도 실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제 우리 학교 교수님들도,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자들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실패를 하고, 뭐 다음 주도 계속 실패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그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딱 한 번 성공한 것을 계속해서 다듬어가지고 논문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몇 번 실패를 한다고 이제 눈을 돌리게 되면 세상은 아직도 이제 돌도끼로 동물을 사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관적인 태도를 버리게 되신다면 이제 대학원에 와서도 그 긴 시간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야구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번 중 3번을 치면 이제 잘 치는 타자라고 하는데, 10번 중 7번 못 친 거에 집중하지 말고 10번 중 3번 잘 친 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김두리 교수님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학생 정의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